당신의 피땀이 섞인 퇴직금 자녀에게 고스란히 전해주고 싶으시죠? 그런데 그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자칫 자녀의 발목을 잡는 수천만 원짜리 세금 고지서로 돌아올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것은 그저 겁을 주려는 막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잠시 후 아들의 전세 대출금이 안쓰러워 평생 모은 돈 1억 원을 보내줬다가 2년 뒤 국세청으로부터 날아온 서류 한 장에 온 가족이 밤잠을 설쳐야 했던 한 평범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끔찍한 세금 폭탄을 완벽하게 피하고 1억 5천만 원까지도 세금 한 푼 없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지 그 명쾌하고 확실한 해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수십 년간 낡은 작업복에 밴 기계 기름 냄새와 함께 성실하게 살아온 60대 초반의 박성철 씨가 있습니다. 최근 정년퇴직하며 그의 통장에 찍힌 퇴직금 3억 원은 수없이 반복된 야근과 특근 그리고 가족을 위해 포기했던 수많은 것들에 대한 값진 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의 눈에 30을 갓 넘긴 아들이 높은 대출 이자에 허덕이며 아내와 아끼며 사는 모습이 계속 밝혔습니다. 내가 젊었을 땐 이런 돈이 없어서 고생했지. 내 아들은 그렇게 살게 할 수 없다. 아버지는 마침내 큰 결심을 했습니다. 아들 명의의 통장으로 1억 원을 이체하며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이걸로 숨통 좀 틔워라. 대출금부터 갚고 나중에 집 살 때 보태 쓰거라. 아버지는 평생의 숙제를 마친 듯 마음이 후련했고 아들은 아버지의 깊은 사랑에 전화기 너머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증여세 신고 같은 건 두 사람의 머릿속에 없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오가는 돈에 무슨 세금이냐. 주변에서도 다들 그렇게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통쾌하고 따뜻했던 순간이 2년 뒤 차가운 시한폭탄이 되어 터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2년 후 아들은 그 돈을 종잣돈 삼아 작은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바로 그때 문제가 터졌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국세청의 자금 출처 조사 PCI 시스템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소득과 재산 변동을 촘촘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아들의 소득 기록에 비해 자산이 갑자기 늘어난 것을 포착한 시스템은 자동으로 경고 신호를 보냈고 얼마 뒤 아들에게는 낯선 우편물 한 통이 배달되었습니다. 자금 출처 소명 안내문. 그저 평범한 관공서 봉투였지만 그 안의 내용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귀하의 재산 증가 내역에 비해 소득이 부족하여 소명을 요청합니다. 국세청은 2년 전 아버지 박성철 씨의 계좌에서 아들에게로 뭉칫돈 1억 원이 흘러 들어간 사실을 이미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아들은 아버지께 받은 돈이라고 사실대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세금 폭탄이라고 부르는 무서운 계산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폭탄, 원래 냈어야 할 본세 500만 원입니다. 현행 세법상 성인 자녀는 부모로부터 10년간 총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박성철 씨의 아들은 1억 원 중 5천만 원을 뺀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1억 원 이하 구간 세율은 10%, 즉 원래 내야 할 세금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상 가능한 범위였습니다. 하지만 폭탄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폭탄, 무신고 가산세가 터집니다.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괘씸죄가 적용되어 내야 할 세금의 20%가 벌금으로 붙습니다. 500만 원에 20%인 100만 원이 추가된 겁니다. 관련 규정을 보면 만약 고의로 재산을 숨기려 한 정황이 발각되면 이 가산세는 최대 40%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폭탄, 납부지연 가산세입니다. 세금을 2년간이나 늦게 낸 것에 대한 이자입니다. 마치 연체된 카드 값처럼 연 10.95%에 달하는 높은 이자가 2년치 붙으니 대략 110만 원에 가까운 돈이 더해집니다. 이 이자는 무섭게도 세금을 완납하는 그날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결국 제때 신고만 했더라면 500만 원으로 끝났을 세금이 본세 500만 원에 가산세 두 종류를 합쳐 710만 원이 넘는 벌금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아버님의 따뜻한 마음이 아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빚과 평생 가보지 않아도 될 세무서에 불려다니는 혹독한 경험을 안겨준 셈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심정이셨을 것 같나요? 자, 박성철 씨의 안타까운 사연 결코 남의 일 같지 않으시죠? 하지만 여기서 좌절하거나 걱정만 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세금 폭탄을 완벽하게 피하면서 오히려 더 지혜롭게 자녀를 도울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가장 기본 원칙부터 뼈에 새기셔야 합니다.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는 10년간 합산해서 5천만 원까지,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 원까지 세금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한도를 넘어가는 돈은 무조건 신고 대상입니다. 그런데 바로 2024년부터 이 판을 바꿀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한 언론사에서는 이를 은퇴 부모들의 절세 꿀팁이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젊은 세대의 출발을 돕기 위해 만든 파격적인 혜택입니다. 바로 자녀의 혼인 또는 출산 시 기존 공제액 5천만 원에 더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자녀가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는다면 총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한 푼 없이 합법적으로 증여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이 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할 때 적용됩니다. 만약 박성철 씨가 이 사실을 알고 아들의 결혼 시점에 맞춰 돈을 주었다면 1억 원 전체가 공제 한도 내에 들어와 증여세는 단 한 푼도 내지 않았을 겁니다. 정보 하나가 수백만 원의 차이를 만든 것입니다. 여기 현명한 아버지 이현우 씨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는 딸의 결혼 소식을 듣고 1억 5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돈부터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녀에게 돈을 주는 것도 내 재정 계획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마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시간을 내어 세무사와 상담했고 결혼을 앞둔 딸에게 기본 공제 5천만 원과 혼인 공제 1억 원을 합산 적용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금액을 이체한 뒤 세무서를 통해 증여세 0원짜리 신고서까지 깔끔하게 제출했습니다. 훗날 딸이 집을 살 때 이 신고서 한 장이 자금의 출처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하고 당당한 서류가 될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며 절대 잊지 말아야 할 3가지 실천 지침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첫째, 자녀의 인생 계획을 먼저 파악하십시오. 단순히 돈을 주는 시점이 아니라 자녀의 결혼이나 출산 같은 인생의 중요한 계획과 맞물려 절세의 골든타임을 잡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절세를 넘어 자녀의 새로운 시작을 가장 효과적으로 응원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둘째, 세금이 0원이라도 반드시 신고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5천만 원 이하를 주거나 새로운 공제를 활용해 낼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5년 뒤, 10년 뒤 자녀가 사업을 시작하거나 집을 넓혀갈 때 은행과 국세청이 자금의 출처를 물어볼 것입니다. 그때 이 신고서 한 장이 모든 의심을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 셋째, 절대로 돈을 쪼개서 이체하지 마십시오. 1,000만 원씩 10번에 걸쳐 보낸다고 해서 증여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이는 마치 거대한 코끼리를 손수건 몇 장으로 가리려는 것과 같습니다. 국세청 전산망은 10년간의 모든 금융 거래를 하나의 그림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오히려 의도적인 탈세로 간주되어 더 무거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평생을 바쳐 모은 소중한 퇴직금.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그저 통장에 돈을 입금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돈이 자녀의 삶에 독이 아닌 약이 되도록 법의 울타리 안에서 길을 열어주는 지혜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에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더 좋은 지혜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이 소중한 경험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은퇴 생활을 늘 응원하겠습니다.